안녕하세요. 9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XML 스키마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장에서 DTD를 작성해서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했을 때 XML 문서가 DTD를 이용해서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XML 문서에 DTD 선언문을 작성했어요. 마찬가지로 XML 문서가 우리가 이제 작성하려는 XML 문서가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XML 스키마 문서를 참조하는 인스턴스 문서임을 선언할 수 있는 구문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XML 스키마의 문서를 참조할 수 있는 구문을 작성을 하는데 DTD에서는 XML 선언문 밑에 DTD 선언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어요. 근데 XML 스키마는 XM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에다가 XML 스키마에서 정의되어 있는 특정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는 걸 선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어트리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네임스페이스는 인스턴스 문서 선언을 위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인스턴스라고 하면은 뭐 컴퓨터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한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뭐 예제, 예시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XML 이제 스키마에서 인스턴스라고 하면 XML 스키마의 구조에 따른 XML 문서, 하나의 XML 문서를 인스턴스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XML 스키마의 인스턴스 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스턴스 문서라는 거를 선언하기 위해서 우선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접두어는 XSI를 사용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그 해당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인스턴스 문서의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위한 네임스페이스 URI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이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no namespace schema location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위와 같은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no namespace schema location 어트리뷰트는 이 XML 문서가 해당 스키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no namespace schema location 어트리뷰트에 지정된 스키마 문서에 따라 작성된 XML 문서다 라는 거를 명시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no namespace schema location attribute입니다. 사용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 XML 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XM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에다가 no namespace schema location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해줍니다. 자, 접두어는 XSI고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URI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선언한 네임스페이스의 접두어를 적어주시고요. 네임스페이스 프리픽스 적어주고 그리고 어트리뷰트 이름 no namespace schema location 어트리뷰트를 적어준 후에 그 뒤에다가 이제 이 XML 문서가 참조하고 있는 스키마 문서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bookList.xsd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키마는 확장자를 xsd를 사용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면 이 XML 문서는 bookList.xsd라는 스키마 파일로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TD를 사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했을 때는 XML 문서 안에다가 DTD 선언문을 작성을 했는데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XM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에다가 인스턴스 문서 선언을 위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no namespace 스키마 location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XML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XML 문서는 이제 bookList.xsd라는 파일을 참조해서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키마를 작성하기 전에 XML 문서에서 스키마를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XML 스키마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ML 스키마는 스키마를 최상위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키마 엘리먼트를 최상위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키마 엘리먼트에는 여러분들이 XML 스키마를 사용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포함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ML 스키마의 네임스페이스는 XSD를 접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위한 URI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XML 스키마를 작성하기 위한 루트 엘리먼트의 작성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맨 위에 XML 선언문을 적어주시고 XML 스키마는 XML 문법을 따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장 맨 위에 XML 선언문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루트 엘리먼트, 스키마 엘리먼트를 적어주시고 그 안에 XML 스키마를 위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XML 스키마에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은 XML 문서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북 엘리먼트 선언해줘야겠고요. 그리고 북 엘리먼트가 네임 엘리먼트와 어서즈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임 엘리먼트와 어서즈라는 엘리먼트를 선언을 해줘야겠죠. 자, DTD를 이용한 선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TD는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그 방법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TD에서는 이 엘리먼트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북 엘리먼트는 name과 어서즈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name 엘리먼트는 문자열을 값으로 가지고 있으며 어서즈 엘리먼트는 문자열을 값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자, 그리고 북 엘리먼트가 name과 어서즈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서즈라는 엘리먼트는 물음표로 선언이 되어 있죠. 물음표로 선언이 되어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한번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DTD에서는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XML 스키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하느냐? 자, XML 스키마에서 엘리먼트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엘리먼트란 엘리먼트를 이용합니다. 자, 엘리먼트란 단어가 조금 두 번씩 중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서는 태그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ML 스키마에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엘리먼트란 태그를 사용해서 선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엘리먼트란 태그는 name이란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name이란 어트리뷰트가 갖는 값은 바로 엘리먼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북 엘리먼트를 선언해 줘야겠죠. 뭐 선언 순서는 DTD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북이라는 엘리먼트를 이와 같이 선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컴플렉스 타입과 시퀀스라는 엘리먼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엘리먼트는 제가 조금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우선 엘리먼트가 하위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이 컴플렉스 타입과 시퀀스 엘리먼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선 지금은 이해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북 엘리먼트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이와 같이 적어줘서 북 엘리먼트는 하위에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시퀀스라는 엘리먼트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북이라는 엘리먼트가 갖는 하위 엘리먼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엘리먼트를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먼트란 태그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name이란 어트리뷰트에 선언하려는 엘리먼트의 이름, name이죠. name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타입이란 어트리뷰트에는 뭘 적느냐 하면 선언하려는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name이란 엘리먼트는 문자열을 값으로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타입 어트리뷰트에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적도와 같이 스트링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문자열을 갖는 name이란 엘리먼트를 선언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워서즈라는 엘리먼트를 선언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엘리먼트 태그 적어주시고 name 어트리뷰트에 엘리먼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워서즈라고 적었죠. 자, 그 다음에 타입 어트리뷰트에는 해당 엘리먼트가 갖는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역시나 워서즈라는 이 엘리먼트는 문자열을 값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이제 북이란 엘리먼트와 북이란 엘리먼트가 하위에 가지고 있는 name이란 엘리먼트 그리고 어서즈라는 엘리먼트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 name이란 엘리먼트는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값으로 가지고 있고 어서즈라는 엘리먼트도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값으로 가지고 있도록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두 가지 어트리뷰트가 나오고 있어요. min occurs라는 어트리뷰트와 max occurs라는 어트리뷰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min occurs와 max occurs는 각각 엘리먼트의 최소 사용 횟수와 최대 사용 횟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min occurs를 0으로 적어줬다. 그러면은 이 엘리먼트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max occurs를 10으로 적어줬다라고 하면 이 엘리먼트를 최대 10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TD에서 어서즈라는 엘리먼트를 선언할 때 물음표로 선언했어요. 물음표로 선언했다라는 의미는 한 번 사용될 수 있거나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min occurs는 0이라는 값을 갖고 max occurs는 1이라는 값을 갖도록 선언해주면 이 어서즈라는 엘리먼트는 최대 한 번 사용되고 최소 0번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x occurs는 unbounded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unbounded라는 값을 적어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플러스 기호나 이 아스테릭 곱하기 기호를 사용했을 때 최대 횟수는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최대한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max occurs라는 값으로 unbounded라고 지정을 해주면 횟수에 제한 없이 굉장히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